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요. 작용기작 코드 28번 살충제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들으시면서 직접 입으로 답을 말해보시거나 키워드를 떠올려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 복잡한 생화학 메커니즘을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보통 우리가 살충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닿는 순간 막 주변을 다 파괴해버리는 되게 무자비한 폭탄 같은 느낌이요? 그렇죠. 과거의 살충제들은 좀 그랬죠. 독이 닿으면 그냥 생명이 끝난다. 약간 이런 식의 되게 폭력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이 28번 살충제는 그런 무식한 망치가 아니더라고요. 그 복잡한 작용기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녀석의 정체부터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28살에 플루트를 부는 베니, 디아마이드라는 신부와 결혼해서 기분이 좋아 닐리리아 노래를 부른다. 28살에 결혼한 신부 디아마이드, 그리고 신랑은 플루트를 부는 벤, 그래서 플루벤디아마이드. 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 닐리리아. 그래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이거 처음엔 솔직히 약간 유치한가 싶었는데 묘하게 머리에 확 박히잖아요. 작용기작 28번, 계통명은 디아마이드계, 대표 약재 2가지까지 한 번에 외워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디아마이드라는 계통명이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약재가 해충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서거든요. 그러니까 28번 디아마이드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이제 곤충 몸속에서 신경이랑 근육계 교란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떠올리셔야 합니다. 현재 이 기작으로 등록된 약재가 한 5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와, 5,000개요? 근데 막 현장에서 농약 이름이 아니라 굳이 작용기작 코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저항성 때문이에요. 해충들이 진화를 하잖아요. 만약에 방제하는 분이 맨날 이름만 다른 약을 사다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28번 작용기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충 입장에서는 포장지만 다른 똑같은 무기에 맞는 거니까 결국 내성이 생겨버리겠네요. 안 죽는 슈퍼해충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번갈아 가면서 전략적으로 써야 내성의 고리를 끊을 수 있거든요. 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름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약이 곤충 몸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분자 단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자료를 보시면 공식 작용 기작이 라이아노딘 수용체 조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라이아노딘 수용체요? 이름부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하나 건드린다고 곤충이 픽 쓰러진다는 게 직관적으로 확 안 와닿거든요.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일단 곤충이 된 사람이든 근육을 움직이려면 화학적인 방어세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칼슘 이온입니다. 칼슘이요? 네, 평소에 곤충은 근영질 세망이라는 세포 안쪽 저장고에 꽉꽉 가둬둡니다. 그러다 움직여야 할 때 찰나의 순간 문을 열어서 밖으로, 그러니까 세포질로 칼슘을 뿜어내는 거죠. 평소에는 그 자동문이 정교하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칼슘을 조금씩만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약재가 몸에 들어가면 이 튼튼한 자동문에 찰싹 들러붙어서 문을 고장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예 닫히지 않게 활짝 열린 채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작용기작의 핵심인 칼슘 이온의 과도한 방출입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칼슘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진 칼슘이 근육을 덮치면 어떻게 되나요? 뇌에서 명령도 안 내렸는데 칼슘이 막 쏟아지니까 근육이 계속 수축하라고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곤충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납니다. 막 미친 듯이 수축하다가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결국 뻣뻣하게 굳어서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이야, 단순한 독이 아니라 곤충의 생리적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진짜 정교한 타격이네요. 네,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쫙 연결하셔야 해요. 라이아노딘 수용체에 결합해서 문을 열고 근영질 세망에서 세포질로 칼슘이 과도하게 방출돼서 마비된다. 이게 완벽한 한 줄 요약입니다. 네, 진짜 물 흐르듯이 논리가 이어지네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정교한 기작이 현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지 한번 넘어가 보죠. 28번 디아마이드계 살충제의 주 타겟은 나방류, 그러니까 나비목 유충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이나 솔나방 같은 녀석들이죠.
숲에 벌레가 되게 많은데 왜 하필 나방 애벌레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은 건가요? 이 유충들 섭식 습성 때문인데요. 얘네들은 깨어있는 내내 잎을 갉아먹거든요. 먹성이 워낙 좋아서 잎에 뿌려진 약재를 단기간에 아주 듬뿍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 잎을 먹으면서 약까지 폭풍 흡입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섭식 중단을 유도한다는 부분이었어요. 디아마이드계 살충제는 유충의 약 묻은 잎을 딱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턱관절 수용체가 열리면서 바로 마비가 옵니다. 와, 턱 자체가 굳어버리니까 물리적으로 씹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여러분, 모든 곤충의 체내에는 예외 없이 라이아노딘 수용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이 수용체를 표적으로 삼는 특정 계통의 살충제는 그 미국 흰불나방이나 솔나방 같은 나방류리 유충 그리고 일부 해충에게만 치명적일까요? 대다수의 다른 해충들한테는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곤충이 체내에 동일한 타겟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왜 결과가 다르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원리상으로는 어떤 곤충이든 약을 맞으면 동일하게 수용체 결합이 일어나서 똑같이 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표적이 되는 수용체가 체내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즉각적인 살충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마다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수용체 단백질의 결합 부위, 그 3차원적 구조가 다르거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이 종별로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분자 단위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양상, 즉 약제 반응성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방류 유충의 수용체 구조는 그 특정 살충제 분자와 극도로 높은 화학적 결합 친화력을 보인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결합 친화력이 아주 높죠. 그럼 결합 직후의 세포 수중에서는 정확히 어떤 치명적인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살충제 분자가 나방류 유충의 라이아노딘 수용체에 강하게 결합하면 그 수용체의 구조적 변형을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세포 내 소포체 칼슘 통로를 개방 상태로 완전히 고정시켜버리죠. 통로가 열린 채로 고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물리화학적 자극 때문에 세포질 내로 통제 불가능한 대규모 칼슘 이온 유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규모 칼슘 유입이 직접적으로 근육 수축 메커니즘을 교란하는 거군요. 네,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결국 근육세포가 이완되지 못하고 강직 상태에 빠집니다. 칼슘 이온의 비정상적인 축적 때문에 근육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요. 아, 치명적이네요. 네, 이로 인해서 이동, 섭식, 호흡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물리적 근본 활동이 중단되면서 곤충은 단시간 내에 폐사하게 됩니다. 나방류 유충에게는 그 결합과 자극이 왜 치명적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방류를 제외한 대다수의 다른 해충들에게는 왜 방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겁니까? 분자 단위에서 크게 두 가지 생물학적 원인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살충제 분자와 수용체 간의 구조적 불일치 때문입니다. 결합 친화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초기 결합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아, 애초에 잘 안 붙는 거군요. 둘째는요? 둘째는 분자가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결합하더라도 그 물리화학적 작용 강도가 약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슘 총로를 비정상적으로 개방할 만한 임계 자극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결합하더라도 통로를 완전히 열 만한 충분한 물리화학적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단서 조항을 보면 이 살충제의 방제 효과가 100% 나방류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하죠. 나방류가 아닌 일부 다른 해충에서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그러니까 분류학적 계통과 무관하게 우연히 해당 살충제 분자와 높은 구조적 친화력을 가지게 된 그런 종들이 존재한다는 의미겠군요. 그렇습니다. 분류학적 계통이 다르더라도 수용체 단백질의 결합 부위 형태가 살충제 분자와 화학적으로 잘 맞물리는 곤충이라면 아, 구조만 맞물린다면요? 네, 나방류와 동일한 칼슘 통로 교란 및 근육마비 현상이 유발됩니다. 생물학적 작용 기작 데이터를 해석할 때 이런 종특이적 교차 반응성을 인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편향된 정보 전달을 막아주거든요. 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논의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라이아노딘 수용체는
곤충계에 널리 존재하지만 살충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종마다 고유한 수용체에 미세한 구조적 핏, 그리고 강력한 약제 반응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자, 벌써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28번 디아마이드계. 나박류 유충의 잎을 먹으면 라이아노딘 수용체가 개방됩니다. 그러면 근형질 세망에서 세포질로 칼슘이 쏟아져 나와서 근육 마비가 오고요. 결국 즉각적인 섭식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어떠신가요? 쫙 연결이 되시죠? 네, 이 흐름이 완벽하게 시각화되셨다면 오늘 미션은 대성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작은 수용체 이야기에서 어쩌면 미래 생명과학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식을 탐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아하 하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